자, 160페이지 보면 우리말 소리의 변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음운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음운 배웠던 거? 기억하시는 분? 음운 기억이 안 나요? 윤영아 기억 안 나? 일부분만 기억나요. 일부만 기억나요. 자, 그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음과 모음 같은 것들을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보면 소단어 이런 게 나와요. 음은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여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중학교 때는 음운이라는 걸 외우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뭘 배울 거냐면 음운의 변동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음운의 변동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요 글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읽을 때 혹은 말을 할 때 표기되어 있는 것 그대로 말하나요? 아니면 표기되어 있는 것과 말하는 게 조금은 다른가요? 표기되어 있는 것과 말하는 발음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바뀌고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음운의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나요? 계속 봅시다.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발음과 표기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라는 거 한 적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그 원리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단어들을 실제로 발음해보며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을 찾아 정리해봅시다. 음운 변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발음과 표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국어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그랬네요. 여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하는 게 변호인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왔던 송강호 씨의 대사네요. 송강호 씨가 아마 이때 송우석 변호사인가? 뭐 그 역할을 맡아서 했었을 건데 여기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 그리고 권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국가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국민, 권력, 국가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국민이 아닌 국민으로 권력이 아닌 권력으로 국가가 아닌 국가로 발음나는 게 각각 어떤 음운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게 왜 일어나는 건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1 보면 음운과 음운 체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음운 변동의 유형이 4개가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뭐 나와 있습니까? 교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탈락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첨가라는 게 나와 있고 마지막 4번째 축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가 탈락에는 모음 탈락과 자음 탈락이, 첨가에는 반모음 첨가가, 축약에는 거센소리 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각각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교체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교체는 뭘까요? 바뀌는 거죠. 즉 A라는 음운이 있는데 B라는 음운으로 바뀌게 되는 게 교체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탈락이라는 건 원래 A라는 음운이 있었는데 그 음운이 발음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게 탈락일 거고요. 첨가라고 하는 건 없던 음운이 새롭게 생기는 게 첨가가 될 거고요. 축약이라고 하는 건 2개의 음운이 하나로 줄어드는 것들을 축약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반모음 첨가라고 하는 거랑 축약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될 거예요. 요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 때 외웠던 겁니다. 기억나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음운에는 경계를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 분절 음운과 경계를 나눌 수 없는 비분절 음운이 있다. 예를 들어 물과 불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자음 미음과 비읍, 남과 님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모음 아와 이는 분절 음운이고 소리의 길이, 높이, 색이, 억양 등은 비분절 음운이다.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분절 음운은 뭐라고요? 쪼개지는 거예요. 비분절 음운은요? 안 쪼개집니다.
그쵸? 그러면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칩시다. 강이라고 한 단어는 어떻게 쪼개집니까? 기역과 아와 이응으로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절 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은. 자, 의문은 뭐였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왜 강에 있는 기역 아 이응이 왜 의문이냐면 강의 아 부분이 오로 바뀐다고 칩시다. 강이 뭐가 됐어요? 공이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아가 오로 바뀌게 되면 강이 공이 돼요. 그러면 이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의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말의 뜻을 구별해 주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비분절 의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높이, 높낮이라고 할게요. 세기, 억양 같은 것들이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소리의 길이를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신체 일부인 눈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게 길게 발음합니까?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즉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발음할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맞죠? 그냥 눈은 이렇게 써요. 맞아요? 얘가 스노우일 거고 얘가 아이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 두 개가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뭐 때문에요?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말의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도 뭐예요?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눈과 눈은 기역 아 오나 기역 아 이응이나 기역 오 이응처럼 나뉘어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문이라고 부른다? 비분절 의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니네들이 너무 잘 알고 쉬운 거겠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수업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할게요. 아는 거라도.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뭘로 나눈다?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과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분절 의문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혹시 니네 중학교 때 자음표, 모음표라는 걸 외워본 적이 있나요? 네. 자, 안 외워봤어요? 네. 아마 학원에 다녔으면 외웠을 거고 학원 안 다녔으면 그냥 보고 풀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얘들아, 니네 혹시 이 자음은 몇 개가 있는지 압니까? 네, 19개가 있고요. 모음은 총 몇 개 있는지 알아요?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절 의문에는 총 40개의 분절 의문이 있고 이 모음 중에는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걸로 나뉘는데 단모음은 10개고 이중모음은 11개가 있습니다. 자, 자음부터 볼게요. 자음은 19개가 있는데 이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발음기관에 의해 방해를 받으며 나는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모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발음기관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을 보세요. 자, 내가 지금부터 모음을 발음합니다. 아라는 모음을 발음을 하는데 이 아라는 모음을 발음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가 없이 아무 데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우리 우혁이가 코카콜라를 두 입술을 부딪히지 않고 소리를 냅니다. 네, 이렇게 내죠. 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음을 소리 낼 때는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딘가에서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건 방해받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코카콜라는 입술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입술에서 방해를 받는 소리가 뭐가 있냐면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얘네들이 입술에서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바다라는 단어를 두 입술을 부딪히지 않고 소리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요. 뭐 때문이죠? 바 때문이에요. 비읍.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라는 건 비읍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방해를 받는 소리다? 입술에서 방해를 받는 소리다.
맞아요?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아, 자음이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서 방해를 받으며 나는 소리이구나 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모음이라고 하는 건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표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음 체계표라고 써있는데 정확하게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즉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단모음 몇 개? 10개. 이중모음 몇 개? 11개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자, 단모음 10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단모음이라고 하는 건 10개가 있는데요.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뭘로 나누냐면 선생님 보세요. 발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양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여기 있는 아라고 하는 애를 발음해 보겠습니다. 아라고 하는 애를 발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의 변화 없이 발음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야를 발음한다고 칩시다. 쌤 보세요. 야로 발음되죠. 느낌상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이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죠. 야는 결과적으로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아로 끝나요. 야 맞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할 때 소리도 바뀌고 입술의 모양도 바뀌고 혀의 위치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서 니네들이 항상 의문을 가지는 게 뭐냐면 얘하고 얘입니다. 위하고 왜예요. 자, 지금 딱 보더라도 위하고 왜는 입술의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안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무슨 표에 들어간다? 단모음 표에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하시면 된다? 외우시면 돼요. 얘네는 단모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표는 외워야 되는 표인데요. 자, 이런 거 봅시다. 이을을 연속으로 발음하면 혓바닥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의 안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는 건 혓바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림을 그렇게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혓바닥이 이런 모양으로 발음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모양으로 발음될 수도 있겠죠. 그럼 혀의 최고점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여기가 최고점입니다. 이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이 설자가 혓바닥이잖아요. 그쵸? 혓바닥이 앞에 있는 모음과 혓바닥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전설 모음 몇 개? 5개. 후설 모음 몇 개? 5개. 맞습니까? 자, 이건 쉬워요. 이제 입술의 모양인데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순 모음은요. 발음을 할 때 의도적으로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발음한 것들을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오, 우, 위, 왜 이런 애들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 나머지 6개는 뭡니까? 평순 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혀의 높이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인데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입을 얼마나 벌리느냐와 똑같습니다. 쌤 보세요. 하면 입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혓바닥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위 턱에 붙어 있어요? 아래 턱에 붙어 있어요? 당연히 아래 턱에 붙어 있죠. 입이 점점 벌어진다는 건 혓바닥의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학원을 내가 알려줬나? 외우는 방법? 안 알려줬어요? 내가 그때 부끄러웠나 보다 너랑 안 친해가지고. 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니네 이거 한번 들으면 외워요. 그냥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외우시는데 이거 헷갈리는 애들이 뭘 헷갈리면 내가를 가를 여기다 쓰는 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다만 안 쓰시고 한 칸만 띄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표를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나누고 전설 후설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맞아요? 평순, 원순, 평순, 원순. 끝. 외울 수 있나요? 모음표는 쉽게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자음표도 밑에 있는 거 할 건데 여기 자음표 있잖아요. 이것도 할 건데 일단 음운의 변동 보기 전에 자음표부터 봅시다. 여기 자음표가 있네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잠이라고 하는 애는 소리 낼 때 뭐 하는 애라고 그랬어요? 어딘가에서 방해를 받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우혁이가 코카콜라를 아주 편하게 코카콜라라고 발음했죠. 이걸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코카콜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시켜봐 있다니까 기현아. 주변에 누구한테 시켜보시면 분명히 코카콜라 이런 코카콜라는 원래 이렇게 소리 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소리 나는 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 소리 나는 위치가 뭐랑 동일한 겁니까? 공개 이름이 방해받는 위치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발음하는 방식이라는 건 방해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것도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요? 외워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자 입술 소리라는 건 어디서 방해받는 거예요? 입술과 입술, 즉 이런 거예요. 얘들아 봐봐. 공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방해를 받으려면 여기랑 여기랑 부딪혀서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건아 졸려요? 네, 일어나세요.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읍이나 쌍비읍이나 피읍이나 미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입술 두 개가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면 잇몸 소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있나? 잠깐만요. 여긴 그림이 없네요. 잠깐만요. 예전에 수업했던 거 이거 하나만 봅시다. 여기 얘도 그림은 없네. 아닙니다. 그냥 다시 돌아갑시다. 미안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냥 사람의 옆모습으로 보죠. 사람의 옆모습으로 보면 이 다음에 여기에 윗잇몸이 있어요. 앞니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걔가 뭐랑 같이 부딪혀야 되냐면 앞니는 아래턱이랑 부딪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랑 부딪히면 혓바닥이랑 부딪힙니다. 혀 끝과 앞니 뒤쪽에 있는 윗잇몸이 부딪혔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잇몸 소리입니다. 들을 얘들아 봐봐요. 브를 소리 내기 직전으로 가면 브 이렇게 소리 나는 거죠. 드를 소리 내기 직전으로 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드. 그러면 혀 끝이 어디로 간지 느껴보는 거예요. 앞니 뒤에 붙어있죠. 정확하게는 앞니 뒤쪽하고 그 잇몸 있죠. 그 경계. 거기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잇몸 소리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잇몸과 혀 끝이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드, 뜨, 트, 스 이런 애들 다 똑같습니다. 스는 왜 안 붙는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 자, 그 다음 센 입천장 소리는 뭐냐면 윗 잇몸 바로 뒤쪽에 가면 여기 빨래판처럼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빨래판처럼 이렇게 우들두들한 부분이 있죠. 입천장에. 혓바닥으로 거긴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를 딱딱한 입천장, 센 입천장 한문으로 경구개라고 부릅니다. 그 경구개와 혓바닥의 혀 몸 부분이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즈예요. 즈를 또 소리내기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혀 끝이 잇몸에 붙는 게 아니라 딱딱한 입천장에 혀 중간 부분이 붙었다 떨어집니다. 즈를 소리내기 직전으로 갑니다. 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센 입천장까지는 혓바닥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린 입천장은 혓바닥으로 느끼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진짜 느껴보고 싶으면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럼 괴로우니까 알고 계시면 되죠. 센 입천장 뒤에는 뭐가 있다? 여린 입천장이 있다. 그 딱딱한 부분이 끝나는 부분에 부드러운 입천장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하고 혀의 뒷부분이 부딪혔다 떨어지면 나는 소리가 그예요. 그를 소리내기 직전으로 가면 혀가 기역 모양이 될 거예요. 그를 소리내기 직전으로 가면 그를 소리내기 직전으로 가면 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 붙어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린 입천 소리고 마지막에 목청 소리 히읗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지우이가 그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수는 안 붙는데요? 왜 안 붙냐면, 자, 소리내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위치 말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파열음과 파차름과 마차름이 있는데 이건 뭐랑 관련된 거냐면 어떤 식으로 방해하냐예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자음이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방해를 받으면 앉으라고. 방해를 받으면 나는 소리라고 했는데 방해를 받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위치가 있고 방해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우혁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 밖으로 우혁이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공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기치고는 좀 크긴 한데 우혁이가 공기야. 자, 여기 나가는 걸 난 막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닫아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가긴 나가야 되거든요. 소리가 나려면. 닫았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파열음이에요. 아예 막았다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주는 거예요. 터트리는 거예요. 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지우가 얘기했던 시옷은 왜 안 붙냐? 시옷은 무슨 소리래요? 마차름이래요. 마차름. 즉 방해하는 방법 두 번째. 얘가 여기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요만큼만 열어줘요. 이거 나갈 수 있죠, 이 정도? 네. 가능하죠? 아마도. 하지만 나갈 때 좀 쉽지 않을까요? 어렵죠. 어려움이 있겠죠. 양옆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딪히겠죠. 그게 마차름이에요. 마차름은 뭐 하는 거예요? 공기를 방해하는 방법이 아예 막는 게 아니라 그 통로를 좁혀요. 그래서 공기가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부딪히면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를 극단적으로 소리내면 이렇게 소리 낼 수 있죠. 맞아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기가 나가는데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우가 말했던 것처럼 부딪히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지적인 거죠. 맞나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좁히는 거라고요. 세 번째, 얘는요. 파차름은 파열음의 파와 마차름의 찰이 둘 다 있네요. 즉 얘는 이런 거예요. 이거를 활짝 열지 않아요. 막았다가 여는데 살짝 열어서 마차름처럼 공기가 부딪히게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그래서 이 파열음과 파차름과 마차름은 뭐랑 관련된 거다? 소리내는 방법과 관련된 거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보면 안울림 소리라는 게 있고요. 울림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울림 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어딘가 공기가 울려서 나는 소리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콧소리인 비음과 흐름 소리인 유음이 있습니다. 라온아, 내가 이거 옛날에 얘기했나? 그 코 연결돼 있는 거? 넌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지 그때? 띄엄띄엄 왔지? 맞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할 때는 항상 농담으로 하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걸 진짜 목격을 해서 그래요. 자, 콧소리라는 건 비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음은 뭐가 울려서 나는 소리냐면 비강이라는 데가 울려서 나는 소리예요. 사람의 옆모습을 이렇게 보면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머리 대가리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귀에도 있는데 발음하는 것과 관련된 공간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 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강 구조라고 하는 데죠. 그러면 코 안쪽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강이라고 부릅니다. 구강과 비강이라는 게 있죠. 비강이 울려서 나는 소리가 콧소리예요. 근데 이제 그 이해는 농담인데 그 실제 상황이고요. 뭐냐면 선생님 코랑 입이 니네 코랑 입이 연결되는 건 알죠? 느껴봤어요? 어떻게 느껴봤어요? 물 먹으면 코로 나올 네. 물 먹다가 코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먹었는데 뭐 부자는 아니잖아요 대학생 때가. 친구들이랑 이제 친구 자취방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안주를 라면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요? 했던 거죠 이거 그러면. 네. 그거 맞아. 니네랑 했었구나. 그 얘기를 했었는데 비음이라고 하는 거랑 유음이라고 하는 거 거기가 울려서 나는 소리라는 얘기인 거죠. 유음도 그럼 내가 했겠네. 뭐 했냐면 르 나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르 누구 되냐고 이거. 르 안 돼 아무도? 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너만 되는 거야? 쟤만 되는 거야? 야, 되는 애가 한 명이라고? 뭐라고요? 이게 왜 안 되냐고요? 그게 왜 되지? 너 그거 왜 되지? 연건 해봐. 드르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해봐.
아 물로 말고요. 혀로 해야지 혀로. 혀로 드리블을 하라고요. 나오나 가능? 불가능이야? 야 너밖에 안 된다 야. 혀 드리블 1등급인데? 어?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앙코르. 해봐 빨리.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니을은 뭐라고 부르냐면 흐름소리라고 불러요. 이 흐름소리는 어떻게 나는 거냐면 혓바닥이 있으면 혀 양쪽으로 공기가 흘러나가면서 나는 소리라서 흐름소리라고 부릅니다. 얘까지도 울림소리예요. 자, 그러면 울림소리는 뭐가 있냐면 이 네 개와 모음이 전부 다 울림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15개가 안 울림소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는 표입니다. 외우셔야 되는 표예요. 자, 다시 위로 갑시다. 이제 음운의 변동이라는 걸 봅시다. 자음표 모음표는 계속해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도와주는 거 별거 없어요. 계속 검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기억인데 그 기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기억으로 발음될 때도 있고 이응으로 발음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음운의 변동에는 뭐 있다고 했어요?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첨가, 두 개의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이 되는 축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음운 변동은 왜 일어납니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하여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봅시다. 여기 지도 방안에 이런 게 써있네요. 학생들이 음운 변동의 규칙을 암기해야 할 지식으로 여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시된 단어를 직접 발음해보면서 음운 변동이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사례 외에 실제 언어 생활에 자주 접하는 사례들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저렇게 지도 안 할 거예요. 저렇게 지도 안 할 거고요. 저렇게 지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올바른 발음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발음해 왔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기하지 말고 직접 발음해보면서 하면 뭐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발음할 수 있다. 맞아요? 내 마음대로 발음하면 어떻게 된다? 틀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맞습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음운 변동의 원리와 규칙 탐구 첫 번째 음운의 교체라는 게 나오네요. 자, 음운의 교체에서 얘부터 봅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얘들아, 우리나라 말은요 발음할 때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성이 뭡니까? 기억이고요. 중성이요? 아고요. 종성이요? 이응입니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음절이라고 하는 거에서 끝소리, 즉 종성의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이 뭐냐? 우리말은 음절의 끝소리 자리에서 모든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중 하나로 발음된다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 외우고 있었죠? 윤혁아? 원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외웠죠? 가느다란 물방울. 윤혁이는 뭐라고 외웠어요? 우혁이는 뭐라고 외웠어요? 저요? 네. 저는 그녀 다리만 봐요. 그녀 다리만 보여. 그녀 다리만 봐요. 이렇게 외웠어요. 네. 딱 적당한 걸로 잘 외웠네요. 네. 네, 왜요? 어떤 애들은 뭐 가느다란 이명박 이렇게 외우는 애도 있던데 뭐. 왜요? 그렇게 외우는 애도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줬대요. 이명박이 가느다란 이명. 이게 거의 한 20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약간 뭐 논란이 될 수 있었지만, 네. 외워버렸어요 벌써? 지우는 가느다란 이명박으로 외웠대요. 네. 저는 뭘로 외웠어? 거의 대부분 가느다란 물방울을 많이 외워요. 넌 그녀 다리만 보여로 외웠어요? 가느다란 명박이요. 가느다란 명박이요. 네. 이렇게 외운 경우도 있다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음운의 교체에서 비음화라는 게 나오네요. 얘들아,
우리 비음이 뭐였죠? 기억나요? 여기 있었잖아요. 콧소리가 비음입니다. 비음이 뭐죠? 미음, 니은, 이응이에요. 비음화는 뭘까요? 자, 이제 우리 우혁이가 너무 싫어하는 말 한번 해볼게요. 우혁아 형, 쌤한테 욕하면 안 된다. 예? 욕하면 안 돼. 우혁이의 성훈이화. 욕할 뻔했죠.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혁이가 마치 어떻게 됐다? 성훈이처럼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 나와야 돼. 예? 화가 안 나와야 돼. 누가요? 아, 그얘요? 아, 그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죠.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네, 그런 말 다시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비음화는 뭡니까? 원래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할 거고, 유음화라는 게 있다면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으로 바뀌는 애가 유음화가 될 거고, 국외음화라는 게 나오면 국외음이 아닌 애가 국외음으로 바뀌는 게 국외음화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비음화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이 아니었던 애들이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하겠죠. 무더운 여름 시원한 국물이 당기시죠. 슴슴한 맛이 정갈한 우리 냉면, 건강과 맛을 모두 잡는 선택입니다. 여는 시간 오전 10시, 닫는 시간 오후 9시라고 되어 있는데 국물부터 보죠. 국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 우, 기역, 미음, 우, 리을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런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국물이 된단 말이에요. 즉 기역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기역은 비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응은요? 비음이에요.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됐으니까 비음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은 뭐예요? 기역이 미음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환경이래요.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한꺼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잡는 봅시다. 잡는은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돼요? 잠는이 돼요. 즉 비음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뭐 앞에서요? 니은 앞에서요. 맞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보죠. 닫는은요, 디귿이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디귿이 어디 앞에 있었어요? 니은 앞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미음이나 여기에 있는 니은이나 여기에 있는 니은이 전부 다 뭐예요? 비음이에요. 즉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이 되려면 누구 옆에 있어야 된다? 비음 옆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로 갑니다. 다시 국물을 생각해 봅시다. 국물은요, 기역이 뭘로 바뀐 거예요? 이응으로 바뀐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미음 때문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물을 발음하는데 국물이 이렇게 발음돼요. 기역, 미음, 우, 리을. 국물 맞죠? 자, 그러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기역 다음에 바로 뭐 발음하는 거예요? 미음을 발음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역은요, 소리나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린 이천장 소리고요. 소리나는 방법이 뭐예요? 파열음이에요. 얘는요, 입술 소리고요, 비음이에요. 그러면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이 다 다른 걸 두 개 연속 발음하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발음하는 거예요? 얘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랑 뭐가 같아요? 위치가 같아요. 얘는 얘랑 뭐가 같아요? 방식이 같아요. 소리내는 방식이. 그러면 발음하기가 좀 어떻게 될까요? 편해지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발음하기 편하려고 뭐 하는 거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 니은, 미음 앞에서 각각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해돼요?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네. 여기도 외워야 될 거예요. 봅시다. 유음화가 있네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비음화가 비음이 아닌 애가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하는 게 비음화예요. 그럼 유음화는 뭘까요? 유음이 아닌 애가 유음을 만나서 유음처럼 변하는 게, 혹은 유음으로 변하는 게 유음화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네, 유음화 볼까요? 독감 및 호흡기 감염 환자가 줄어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언제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설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하자는 주장과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내 논란, 설날
자, 리을이 뭘 만나요? 니은을 만났네요. 정확하게는 니은이 리을을 만났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쵸? 그랬더니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맞아요? 논란도 마찬가지죠. 니은과 리을이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맞아요? 인접한 두 자음이 뭐 하는 겁니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었어요. 리을은 유음이니까 뭐라고 불러요? 유음화라고 불러요.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기 우혁아, 네. 아직도 기분이 안 나아졌어요?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네. 네, 그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음화 예외 사례가 이렇게 있네요. 옆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의견난. 자,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는 뭐 해야 돼? 항상 잘 봐둬야 되죠. 예외는 항상 잘 봐둬야 되는 겁니다.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 횡단로, 입원료 이런 것들은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예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봅시다. 니은이 리을의 앞이나 뒤에 올 때 리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유음화라고 한다. 니은과 리을은 본래의 소리대로 연이어 발음하기가 어려워. 이런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왜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니은은 여기 써있네요.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비음이고 리을은 혀 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유음이라서 이 두 개를 소리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연이어서 발음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로 바꿔서 발음해야 된다. 그래야 편하다. 우리는 편하게 발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네, 그 다음 봅시다. 국외음화입니다. 국외음화. 아, 잠깐만요. 위에 이거 정리를 좀 할게요. 미안해요.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얘들아, 지금은 안 배워요. 잘 안 배우는데 혹시나 해서 알려드릴게요. 비음화랑 유음화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자음동화라고 불렀어요. 자음동화. 비음, 유음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음동화라는 뭘까요? 동화가 뭐야? 동화. 같아지는 거. 자음동화라는 건 자음이 같아지는 거.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즉 이런 거예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요. 얘들아, 근데 우리나라 그 한글에서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겹받침 빼고요.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이 만나는 게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신라 같은 경우가 있으면 앞 음절의 종성인 니은과 뒤 음절의 초성인 리을이 만나서 니은과 리을이 만나는 걸 우리는 자음이 만났다. 자음이 인접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음이 인접해 있으면 아까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소리 내는 위치나 소리 나는 방법이 다르게 되면 발음하기 불편하니 비슷한 걸로 바꿔주는 게 일어나는데 그게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내가 자음동화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안 알려줄 건데요. 나중에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학교에서 자음동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음동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거기에서 뭐 선행동화, 역행동화,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 뭐 이런 걸 가르쳐 준다거나 알겠죠?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이런 걸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어쨌든 얘네 둘을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국외음화라고 나온 게 나오네요. 승재야 괜찮니? 네네 보겠습니다. 얘들아, 국외음은 무슨 국외음과 무슨 국외음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경국외음과 연국외음이 있습니다. 그쵸? 경국외음이 뭐 있었어요? 지읒, 쌍지읒, 치읒이 경국외음이었고요. 연국외음은요? 기역, 쌍기역, 키읔 이런 애들이 연국외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국외음화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경국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봅시다. 엄마 시험은 끝이 없나 봐요. 오늘 수학 시험이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국어 시험이 있어요. 힘내렴. 국어 시험이 끝난 후에 같이 해돋이 보러 갈까?
좋은 엄마네요. 대화 장면에서 밑줄 친 단어를 발음해보고 변화된 의문을 적어보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의문이 변화되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끝이라는 게 있는데요. 티읕이 있었습니다. 얘가 뭘 만났냐면요. 이 모음을 만났어요. 여기는 이응은 없는 거니까.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이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게 된 교체 현상이 일어난 거고, 맞나요? 그 교체 현상은 무슨 음화? 국외음화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왜? 이 치읓이 국외음이니까. 가치도 똑같죠? 티읕이 뭘 만납니까? 이 모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티읕이 뭐가 됐어요? 치읓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교체예요. 맞아요? 해도지 봅시다. 디귿이 뭘 만났어요? 이 모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지읒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외음화입니다. 그래서 국외음화는요.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각각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요. 국외음화는 반니랑 판립처럼 합성어에서는 일어날 수 없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자,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이라는 애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나요, 안 갖나요? 안 갖죠. 독립적인 의미가 따로 없죠. 형식 형태소예요. 맞아요? 이런 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왜냐면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모양이 바뀌더라도 헷갈릴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밭이랑 같은 경우는요. 밭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질 형태소예요. 근데 실질 형태소는 얘를 만약에 밭이랑이라고 발음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원래 이 이랑의 의미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찾을 수 없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합성어에선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에는 이랑이나 여기에는 입이라는 게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괴하면서까지 국외음화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니네 실질 형태도 형식 형태도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형태소라는 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실질 형태소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형식 형태소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의미 없이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중에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가 뭔지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헷갈린 친구들이 있다면 요청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나요? 네. 된소리 내기 보죠. 된소리 대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오늘 좀 넉넉하게 쉬겠습니다. 자, 된소리 대기 보죠. 된소리 대기는 된소리가 뭐가 된소리예요, 얘들아? 그 쌍기역, 쌍기역, 쌍디귿,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맞나요? 이런 애들이 된소리죠. 맞습니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얘네가 된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된소리 대기라는 건 원래 된소리가 아니었던 애가 발음할 때 된소리로 바뀌는 걸 된소리 되기라고 하겠죠. 오늘 학교 된소리 되기 맞아요? 새 운동화를 신고 갔어. 신고 된소리 되기 맞습니까? 학교 신고는 학교 신고는 잘못된 발음이야. 학교 신고로 발음해야 해. 맞아. 갈꽃, 갈등, 감다, 갈증, 말살, 발달, 뻗대다, 잡고도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했다는 건 다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자, 된소리 되기는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된소리로 발음되는 환경이 즉 조건이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봅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 맞나요? 두 번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첫 소리가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인 어미가 올 때. 3번,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올 때. 4번, 관형사형 어미 으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때. 이럴 때 된소리로 발음된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수능에서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지만 내신에서는 외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문제는 어떻게 나온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수능적 문제를 약간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 단어가 있죠. 옆에 뻗대다, 잡고, 감다, 갈등, 갈증, 말살, 발달, 갈 곳이 있을 거고 이거 외에 다른 예시들이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예시를 봤을 때 니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된소리 되기가 된소리 되기 일어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된소리 되기가 이 1번에 해당하는 된소리 되기인지 2번에 해당하는 된소리 되기인지 3번에 해당하는 된소리 되기인지 4번에 해당하는 된소리 되기인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보기에다가 단어를 3개 정도 놓는데 그 단어 3개가 각각 이 4개 중에 각각 다른 거야. 그런데 밑에다가 잔뜩 뭘 놓고 그걸 연결하라는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게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네 번째 건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외워서 쓰지 않더라도 이 조건을 안 주고 구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각각 다른 걸.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는 외워야겠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자, 우린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얘는 언제부터 외울 거냐면 당연히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부터 외우긴 할 건데 지금 당장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외울 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건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의문의 변동 중에 교체랑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쵸? 자, 교체랑 관련된 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얘들에게 봐봐요. 자,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얘가 뭘로 변했습니까? 소리 날 때? 국물로 변했습니다. 이러지 마. 그렇죠. 국물로 변했습니다. 자, 얘 기역, 우, 기역, 미음, 우, 리을. 의문의 개수 몇 개? 6개. 얘 기역, 우, 이응, 미음, 우, 리을. 얘 의문의 개수 몇 개? 6개. 의문의 개수에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 교체는 하나가 다른 걸로 바뀔 뿐이지 숫자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교체해서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음하든 유음하든 구개음하든 된소리 되기든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네. 자, 봅시다. 이제 의문의 탈락 봅시다. 아까 우리 의문의 교체까지 봤고요. 의문의 탈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의문의 변동이 있기 전과 의문의 변동이 있은 후가 있는데 의문의 개수가 하나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의문의 탈락입니다. 자,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여름방학에 엄마를 따라 할머니 댁에 가서 지내기로 했다. 할머니 댁에서 아빠께 편지를 써 보내야겠다. 편지를 받으시면 기뻐서 눈물을 흘리실지도 모르겠다. 자, 이쪽에 보면 따르다라는 단어가 있네요. 따르다라는 단어는 따르다가 따르 부분이 뭐일 거고 용언의 간 부분일 거고 다 부분이 용언의 미 부분일 건데 다 대신 뭐가 와요? 라는 어미가 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얘들아 어간과 어미 알죠? 동사에서 먹다에서 먹 부분이 어간, 다 부분이 어미인데 먹고, 먹어, 먹으며, 먹으니, 먹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안 바뀌는 부분이 어간이고 바뀌는 부분이 어미란 말이에요. 따르다라는 것도 따르 부분이 어간이고 다 부분이 어미니까 다 대신 다른 어미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어미 중에 뭐가 왔냐면 따르 라는 어미가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따르 라고 쓰고 어떻게 써요? 따라라고 쓴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즉 이 으는 어디 갔어요? 없어져서 탈락됐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따라라고 하는 건 뭐가 탈락된 거예요? 으라고 하는 어간 끝에 모음이 탈락된 거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쓰어볼까요? 원형이 쓰다예요. 쓰다, 쓰고, 쓰니, 쓰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쵸? 쓰어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의와 어가 만났는데 그냥 어만 남았네요. 그럼 여기는 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탈락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보죠. 기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쁘 부분이 어간 부분, 다 부분이 어미인데 다라는 어미 대신에 어서라는 어미가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쁘의 의가 탈락했습니다. 즉 어간 끝에 모음 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의문의 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보죠. 가다. 자, 가다도요. 어느 부분이 가 부분이 뭐예요? 간 부분일 거고요. 다 부분이 뭐예요? 미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가아서 즉 아서라고 하는 뭐가 붙은 거예요? 미가 붙었는데 얘가 뭐가 됐어요? 가서가 됐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와 여기는 아가 어때요?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죠. 그래서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모음이 동일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동음 탈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봅시다. 두 모음이 이어질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모음 탈락이라고 한다. 어간 끝에 모음 의가 모음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거나 어간 끝에 모음 아어 뒤에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아나 어가 탈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모음 탈락에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어간 끝에 모음 의가 아나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거나 아어 뒤에 모음 아어로 시작한 어미가 올 때 아나어가 탈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이게 모음 탈락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탈락에는 모음 탈락 말고 뭐도 있대요? 자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라는 거 봅시다. 노아. 자, 노아는요. 노타의 노 부분과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은 거죠. 맞습니까? 어간과 어미가 만난 겁니다. 맞나요? 발음은 어떻게 되나요? 노아로 발음되는 거. 발음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의문의 변동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아는 쓸 때는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히 쓸 때는 이렇게 쓸 겁니다.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쵸? 그런데 발음할 때는 이렇게 발음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발음할 때 히읗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네요. 발음할 때. 이것도 탈락된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요. 날다 라고 하는 원형이 있대요. 날 부분이 뭐예요? 간 부분이고 는 부분이 뭐예요? 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얘가 날는이 아니라 뭐가 되죠? 나는이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는 리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탈락된 거죠. 이것도 의문의 탈락, 자음 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탈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에서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무조건. 얘들아, 의문이라고 하는 건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방금도 얘기했는데요.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모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반모음부터 알아봅시다. 반모음이란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모음과 함께여야만 발음되는 음운입니다. 반모음에는 이나 오나 우가 있습니다.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룹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단모음을 잠깐만 다시 볼게요. 단모음에는 기위를 주, 게, 되, 소, 네, 가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단모음이에요. 그러면 얘네 말고는 다 이중모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 단모음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중모음으로 만들면 여기다 뭐 하면 되냐면 반모음 이를 결합하면 돼요. 그쵸? 얘는 뭐가 될까요? 이거 2예요. 2. 반모음 2예요. 얘가 뭐랑 결합해? 아랑 결합해. 이거 두 개 발음하면 돼요. 이야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야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반모음 이와 어가 결합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얘도 연속 발음하는 거예요. 이어 빠르게 발음하면 여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반모음 이와
우가 결합합니다. 이유 유. 반모음 이와 오가 결합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요. 반모음 이와 애가 결합합니다. 예. 반모음 이와 애가 결합합니다. 예. 맞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반모음은 뭘까요, 얘들아? 반모음은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쓸 수 없습니다. 반모음 반드시 뭐랑 결합해서 씁니까? 단모음과 결합해서 씁니다. 단모음과 결합해서 쓰면 그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반모음에는 이 반모음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 했어요. 오나 우 반모음도 있다고 했죠. 얘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가 있죠? 뭐랑 결합할 거냐면 우 반모음과 어가 결합합니다. 이게 뭐가 될까요? 우어 워가 돼요. 맞아요? 오 반모음과 아가 결합합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오아가 됩니다. 맞아요? 자, 우라고 하는 단모음과 미안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단모음과 애가 만나요. 그럼 뭐가 돼요? 외가 돼요. 오라고 하는 단모음과 애가 만납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중모음이 10개가 됐죠. 이중모음 11개라고 했으니까 뭐까지 있냐면 이라고 하는 반모음과 의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의. 아, 미안해요. 의 맞아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요거 순서 바꿔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의가 됩니다. 의. 맞아요. 의도 의라고 한 단모음과 반모음 이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총 11개의 이중모음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걸 하는 건 이중모음을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반모음이라는 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모음은 뭐냐면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루는 모음이 반모음인 겁니다. 맞아요? 됐나요? 자, 봅시다.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시구가 있고요. 구절이 있고요. 고래가 이제 횡단한 뒤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이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네요. 맞습니까? 자, 탐구가 이거네요. 시를 낭송해보고 나와 주변 친구들이 밑줄 친 단어를 각각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해보자. 나나 꽃피어. 꽃피어로 발음합니까? 꽃피여로 발음합니까? 꽃피어가 맞아요? 꽃피여가 맞아요? 꽃피여가 맞아요? 어가 맞아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둘 다 인정해줍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꽃피어로 발음한다라고 하면 반모음 첨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피어가 피어로 발음됐으니까. 그런데 피어를 만약에 피여로 발음한다라고 했다면 이 발음 틀린 발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둘 다 된다고 했어요. 피여로 발음한다고 하면 어가 뭐가 된 거예요? 여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반모음 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모음 첨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됐어요? 네. 퍼덕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모음 이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는 경우 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모음 이가 첨가된 여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도 이요나 아니요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처럼 반모음 이를 첨가하여 발음하는 것을 반모음 첨가라고 한다. 자, 원칙이지만 이것도 허용한다라는 건 둘 다 발음해도 된다. 피어로 발음해도 되고 피여로 발음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피어는 반모음 첨가야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건 함정일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피어로 썼을 땐 반모음 첨가가 아닌 거고 피여로 썼을 땐 반모음 첨가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이건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왜?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들이니까.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됐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반모음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이 반모음 관련해서는 아마
분명히 무조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거센 소리 대기라는 게 나오네요. 거센 소리는 뭐예요? 거센 소리? 크, 츠. 트, 프, 츠. 얘네가 거센 소리죠? 키읔, 티읕, 피읕, 치읕. 맞습니까? 거센 소리 되기는 거센 소리가 아닌 애들이 거센 소리가 되는 건데 여기는 의문의 축약이라고 나오네요. 의문의 축약이란 건 뭘까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의문의 축약입니다. 그럼 의문의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하나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될 테니까 의문의 개수는 분명히 하나가 줄어들 거니까요. 맞습니까? 네, 계속 보죠. 이번 학기에 내가 읽은 책은 저 불빛들을 기억해. 그만 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남이야 자파점의 기적. 상큼하진 않지만 으로 모두 네 권이야라 했을 때 기억해. 자, 쓸 때는 기억해로 썼는데 발음은 어떻게 돼요? 기억해가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볼까요? 기억, 기억, 히읗, 애가 기억, 키읔, 애가 됐어요. 맞아요? 기억, 까지는 똑같이 있네요. 여기 애도 똑같이 있네요. 기억과 히읗이 뭐가 된 거예요? 키읔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된 건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합쳐진 거죠. 맞습니까? 이런 건 의문의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의문의 축약은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요. 예사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납니다. 그러면 다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이 돼요. 이거는 히읗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축하는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키읔이 된 거죠. 거센 소리 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거센 소리 되기는 뭐라고 부른다? 의문의 축약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네. 이거 안 어렵죠? 거센 소리 되기는 안 어려워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히읗을 만나면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이 됩니다. 그 위치나 순서 같은 건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해 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낼까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 관련된 문제는 제가 많이 드릴 거고 최종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놓고 가세요. 이름 위에다 써놓으시고. 야, 이름을 어디다 쓰는 거야? 맨 앞에다 써. 앞이요. 이게 맨 앞이라고? 네. 여기가 맨 앞 아니야? 왜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너? 모르겠어요. 야! 아쉽다. 점점 앞으로 가, 이게. 159, 아이씨. 어떻게 했어, 너 이걸? 모르겠어요. 죽을래? 154. 153이 또 여기 있어?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야? 151은 여기 있고 비슷해. 이게 이 새끼 뒤죽박죽 만들어놨어. 됐다. 했어? 이렇게 하네요. 그럼 이건 어딘데? 이게 3이고 이거 158이니까 이렇게 하고 156. 156이 없는데? 그건 어디 갔어? 열받아, 씨. 이거겠지? 이렇게겠지? 예. 이렇게. 가요. 잠깐 기다리세요.